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중에서 의료 분야에서 제한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29조 1항에 따라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최강의예요. 최광의. 제일 넓은 의미를 의미해요. 근데 최광의인데 우리가 이제 의료 분야에서 제한이 된단 말이죠. 그죠? 보시면 일단 의의부터 한번 보시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의료 분야에서 제한이 된다. 여기 보시면 인간의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제한이 된다.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제한이 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냐면요. 꽤 넓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29조 1항에서 말하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기 위한 의료 행위의 범위는 여러분들 직접적인 치료 방법뿐만 아니고 예방적 처치,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한 처치 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 그 다음 간호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넓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의료 행위로 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 방법은 넓게 인정이 되고요. 예방 방법, 간호 방법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게 이제 의료 행위의 범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됐죠? 여기까지 해보면 청구 범위에 의료 행위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청구 범위에 하나의 의료 행위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두 개의 의료 행위가 있으면 여러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료 행위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는데 복수의 의료 행위는 당연히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이 판례 청구항에 의료 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복수계로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의 의료 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면 복수의 의료 행위는 당연히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논란이 여지 없이 여러분들 당연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뭐냐면 복수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요. 복수의 효과. 복수의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의 행위가 있는데 하나의 행위 안에 치료 효과도 있고 비치료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킨 로션을 발라요. 스킨 로션을 바르면 미용적인 비치료 효과도 있는 반면에 지금 피부의 치료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청구항에 기재를 하면 의료 행위로 봐가지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볼 건지, 아니면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는 동시에 있으면 의료 행위를 안 봐가지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볼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 두 가지가 있어요. 특허법원 판례 첫 번째. 특허법원 판례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2018호 3062 판례에서는 구별 분리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 안에 치료 행위랑 비치료 행위랑 동시에 있잖아요. 구별 분리를 못하면 치료 행위에 해당하니까 여기 의료 행위에 해당하니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 한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 안에 치료 효과가 있고 비치료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구별 분리 못하면요, 의료 행위로 봐가지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 안 된다는 판례가 요 판례.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요,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동시에 있을 때 여러분들 치료 효과, 비치료 효과 동시에 있을 때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였거든요.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가 동시에 있을 때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면 여러분들 이거 의료 행위를 안 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요 판례예요. 아시겠죠? 여기 한번 읽어보면 피부 미용 효과는 피부 미용의 뭐 이런 건강 증진 효과가 있대요. 건강 증진 효과가 여러분 치료 효과죠. 건강 증진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부 미용 목적 달성을 위한 거다. 피부 미용은 뭐예요? 비치료 효과죠. 그러니까 피부 미용이 비치료 효과고 건강 증진이 수반되는데 이것은 비치료 효과인 피부 미용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동시에 있는데 치료 효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의료 행위를 안 보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 판례가 요 판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이니까 아니 저는 다 모르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변리사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동시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구별 분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수적인 효과가 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리냐면요. 심사 기준에 따르면요.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엔드 요건으로 판단해요. 불가분한지랑 그다음 부수적인 효과인지 있잖아요. 요걸 엔드 요건으로 모두 만족을 해야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요. 의료 행위에 해당해야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죠? 보시면 치료 효과가 있고 비치료 효과가 있잖아요.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구별 분리가 안 돼요. 구별 분리가 안 돼요. 구별 분리가 안 되고 그러면서 엔드 요건으로 이 치료 효과 있잖아요. 이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이게 주된 효과예요. 이 치료 효과가 주된 효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의료 행위로 봐요. 의료 행위로 보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엔드 요건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심사 기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구별 분리가 안 된다. 불가분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구별 분리가 다시 쓰면 여기를 헷갈리니까 다시 쓸게요. 지금 이게 2 곱하기 2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뭐냐면 구별 분리 안 된다. 여기는 구별 분리 된다.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가 구별 분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 구별 분리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와중에 이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 케이스가 있고 부수적인 효과가 맞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구별 분리가 안 되면서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어야 요 케이스 있잖아요. 요 케이스만 의료 행위로 봐가지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돼요. 이 나머지 케이스들 있잖아요. 구별 분리가 되거나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이거나 해당하면 요거는 의료 행위를 안 봐가지고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돼요. 그죠? 이게 심사 기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 저는 수험생이어가지고 치료 행위랑 비치료 행위랑 아니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구별 분리가 되는지 안 구별 분리가 되는지를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인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지 또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걸 시험장 가가지고 제가 판단을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제 떠먹여 드리자면 요거 있잖아요. 청구항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보고요.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동시에 있잖아요. 그럼 청구항을 봐요. 청구항을 본 다음에 미용 치료 방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미용은 뭐예요? 여기 비치료 효과예요. 치료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치료 효과잖아요. 청구항에 땡땡땡땡 하는 미용 치료 방법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동시에 가지고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구별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구별 분리가 안 되고 여기 치료 방법이라고 기재가 했으니까 치료 방법이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판결 내에서도 미용 치료 방법이라고 청구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미용 치료 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의료 행위로 보시고 의료 행위로 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가세요. 요걸 실제 판결례가 그러니까 실제 판결례 요 판결례에서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를 봤는데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동시에 있어요.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가 동시에 있는데 청구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피부 미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미용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료 효과가 없고 치료 효과가 있을지언정 요건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거고 미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 요건 비치료 효과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청구항에 피부 미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가 구별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구별 분리가 되고 치료 효과가 지금 미용이 주된 거고 치료 효과는 주된 게 아니에요. 치료 효과는 부수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구별 분리도 되고 지금 치료 효과는 부수적인 거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경우 피부 미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요거는 의료 행위를 안 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 쓸 때. 됐죠? 판결례 두 개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걸 싹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산업상 이용 가능성 29조 1항 본문 있잖아요. 요거 산업의 의미는 최강이에요. 최강인데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제한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의료 분야에서 제한이 되는데 하나의 의료 분야 의료 행위가 청구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 그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복수의 의료 행위가 청구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 아니 그거 당연히 인정 안 되죠. 하나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 안 되는데 복수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뭐냐면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동시에 기재가 되어 있을 때 판례 두 개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라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린 거잖아요. 그죠?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동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첫 번째 특허법원 판례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구별 분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봐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요 판례였어요. 요 판례.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인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지를 기준으로 봐라 라는 게 요 판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치료 효과랑 비치료 효과랑 동시에 있으면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구별 분리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수적인 효과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엔드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사 기준에 따르면 구별 분리인지도 판단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수적인 효과인지 주된 효과인지도 판단을 하고 엔드 요건으로 만족을 해야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요. 의료 행위에 해당해야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꼼수로 제가 알려드린 거는 미용 치료 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 안 된다. 그죠? 근데 반면 피부 미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요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